마법사의 물. 요거는 수필이야, 수필. 옆에다가 수필이라고 쓰세요. 수필. 근데 이거는 개인의 경험 이런 것보다는 과학에 대한 에세이를 전달할 거야. 과학 에세이라고 괄호 열고 쓰세요. 자, 그러면 이 주제가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게 탐구다 이거거든. 자, 그러면 그 의심했던 사례들, 그러니까 거기다가 써. 과학자들의 의심 사례. 의심 사례. 자, 의심 사례들을 어떻게 열거할 거야. 자, 그걸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거야. 자, 이거 무슨 법이지? 논증 방법 중에 어떤 뭐지? 귀납인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귀납적 방법을 사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벌써 정답을 그냥 다 얘기했어. 그럼 바로 본문만 한번 쓱 읽어보자.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라는 거는 이제 걔네들이 주장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 자, 여기 밑줄 쳐.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에다 밑줄. 이게 바로 글의 주제가 될 겁니다. 자,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철썩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 밑줄 쳐. 의심하는 일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탐구한다라는 거는 의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영국 왕립학회의 말을 지금 어떻게 했어? 인용한 거죠. 자, 그 영국 왕립학회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야? 권위 있는 단체죠. 그렇죠? 권위 또는 신뢰 있는 기관. 기관의 말을 인용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 당연히 글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가게 된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 파스텔을 체크.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미생물을 저절로 발생한다고. 자, 밑줄 쳐.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 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게 일반적 믿음 사례 1. 일반적 믿음 사례 1. 자,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을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대. 하지만 파스텔은 권위에 따르지 않고, 자, 밑줄 쳐.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에다 밑줄. 탐구 자세. 자, 파스텔은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 생명체인 미생물을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멸균이라는 게 이 균을 없애다라고 단어 뜻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균을 없앤 것들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더라. 자, 그러면 발효라는 거는 뭔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변하지 않았더라. 멸균은 한 애들들은. 자, 그러면 이 말은 미생물이 자연적인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를 알아내는 실험인 거야. 실험 결과인 거야. 자, 그럼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자, 밑줄 쳐.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에다가 밑줄. 탐구 결과 입증 사실. 탈구 결과를 통한 입증한 사실. 입증 사실 1. 자, 그리고 사람처럼에다가 동그라미. 비유, 직유 쓴 거죠.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대. 그래서 여기서도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다. 이것도 비유를 사용했죠.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빗댄 이유도 뒷문장에서 밝혀줬어.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래.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 거기 밑줄 쳐.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다 밑줄. 이게 바로 글쓴이의 바로 주장인 거야. 글의 주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주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대.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교과서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이를 하나둘씩 받아들인대. 하지만 자 밑줄 쳐.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 그러니까 그 믿음에다가 쓰세요. 그 믿음들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믿는 일반적 믿음들이야. 자 그것들에 대해서 거기다 써 의문 제기. 자, 자유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이 빨리 땅에 떨어진다도 밑줄 쫙 치세요. 이게 또 일반적 믿음 사례 2번이야. 일반적 믿음 사례 2번. 앞에서 파스테르가 얘기하기 전에 이제 미생물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그게 일반적 사례 믿음 1이고 얘가 일반적 믿음 사례 2라고 보시면 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하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뭐한 사람이야? 일반적 믿음을 그대로 알고 있던 사람인 거야. 자 대부분의 사람에다가 밑줄 이것도 일반적 사람들인 거죠. 자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대. 자 근데 갈릴레이에다가 네모박스 파스테르랑 같은 인물이겠죠? 사람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성향이 똑같다라는 거야. 자 갈릴레이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품었대. 자 의심을 한 거죠. 갈릴레이는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자 얘들아 밑줄 쳐. 의문을 품고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에다 밑줄 탐구 끝까지 이걸 탐구한 거죠. 의심하는 게 탐구하는 자세라고 했잖아.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자 밑줄 쳐.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 에다가 밑줄 입증 사실 코페르니쿠스 밑줄 역시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 자 밑줄 쳐 우주의 중심이 지구에다 밑줄 이게 또 일반적 믿음이야. 이 일반적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또 의심했대. 자 밑줄 쳐 의심을 품었다에다 밑줄 이거 자체가 뭐야? 탐구하는 자세야. 그래서 밑줄 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에다가 밑줄 입증 사실.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는 어떤 거? 탐구하는 것은 이라는 탐구에 대한 의미를 밝혀 적어줬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귀납인 거 알겠죠? 어떻게? 파스테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까지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뭘 해야 된다? 우리는 탐구한다는 건 의심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가면 거기 이해탐구 2번으로 가세요. 이해탐구 2번 괄호 2번 여자애가 얘기하고 있는 거. 자 논증이란 근거를 들어 주장의 참임을 증명하는 것 에다 밑줄 그래서 귀납, 연협 각각 체크. 귀납은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에다 밑줄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건 아니다. 다시 밑줄 쳐봐.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에다가 쫙 밑줄. 자 이유 설명해 주세요. 왜? 이유 왜 항상 참인 것은 아니야? 이유 아까 했어. 왜? 모든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잖아. 왜냐면 이건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귀납은 결국에는 구체적 사례라는 거는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모든 근거를 다 확인하기 어렵다. 자 그럼 연역은 일반적 원리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낸다. 쫙 밑줄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에다 밑줄. 자 그럼 연역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새로운 사실보다는 어떤 거 입증하는데 확인하는데 보통 쓴다. 여기까지 기억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밑에 논증 방법.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은 만큼 비생산적인 건 없대. 자 여기서 밑줄 쳐.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이 없다. 에다 밑줄. 이게 바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야. 주제.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므로 내가 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나의 삶에 초대된 것뿐이래. 자 쫓아내려갈수록 힘만 더 빠진대. 나는 내 인생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자 거기 밑줄 쳐.
내 인생에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약간의 성가시게 구는 사람, 험악한 사람도 타기 마련이네. 그게 싫다고 이런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사람을 쫓아내는 몰두하면 엉뚱한 곳을 가니까. 자, 그러니까 뭐야? 민생과 인생과 버스의 유사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버스 운전이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법? 유추를 사용했다. 됐나요? 그래서 그 밑에 유추라는 단어도 귀납 논증 안에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추다.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이 서로 속성이 더 비슷할수록 논증은 타당성이 올라가게 된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논증 방법도 하나 더 볼게요. 아파트 주민 여러분. 자, 사람들 사이에, 자, 밑줄 쳐.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에다가 밑줄. 이게 일반적인 원리부터 먼저 밝혀줬죠. 자, 이게 바로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자,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없지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미움이 늡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으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전달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 문단. 자, 그러면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에다가 세모, 이게 바로 이 글의 원인이 되겠죠. 이 글을 쓴 계기가 되겠죠.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대.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자, 거기 밑줄 쳐.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소음을 측정하기 쉽지 않아에다가 밑줄. 이게 문제점. 그리고 얼굴 붓기는 일이 많지요에다가 물결 표시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야. 상기시키다, 환기시키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몇몇 가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인 거야. 왜?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층간소음도, 자, 밑줄 쳐. 층간소음도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소전제. 함께 사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한 목적도 주민 여러분과, 자, 밑줄 쳐.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에다 밑줄.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자,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자, 밑줄 쳐. 서로의 불편을 헤아려주고 소음이 생길 수 있을 때 먼저 미안한 마음을 전합시다. 에다 밑줄. 자, 무엇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뭘 하자? 문제를 해결하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자, 밑줄 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결론. 자, 다시 밑줄.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어 갑시다. 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당부의 말.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방법을 썼다? 연역의 방법을 썼다. 연역이 일반적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려운 거 괜찮죠? 자, 이제 옆에 있는 문제 풀어주세요.